사람을 잡고 저는 이걸 만났습니다. 하고 아주 관계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거 재산분할만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끼쳐드리니까 사과드립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선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노소영 또 승소. 최태원 동거인 20억 지급. 오늘 1심, 그러니까 위자료 소송 1심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소송 1심 하니까 가면서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고요. 아니 얼마 전에 무슨 2심 나온 것도 있었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송 1심 결과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 이렇게 이사장 상대로 뭔가 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소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 3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30위자료 소송을. 근데 오늘 법원은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최태원 회장과 공동으로 김희영 이사장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유는 뭐 정신적 고통 분명하다, 위자료 지급 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앞서서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사이에 있었던 재산 분할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혼 뭐 본안 소송이랄까 아무튼 그 소송이 있었는데 그건 2심까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도 위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20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한 소송이었는데 여기도 또 2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또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앞선 20억과 20억 소송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지금? 같은 건데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부진정 연대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책임지라는 그 법리인데요. 쉽게 예. 말씀드리면 두 명이 한 명을 폭행을 해서 예. 예를 들면 1억 원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예. 1억 원이라는 크기는 하나의 불법 행위니까 두 명이 공동해서 한 명이 1억을 내도 되고 둘이 분담해서 한 명은 5천만 원, 한 명은 5천만 원씩 나눠 가져도 되고 예. 하나의 불법 행위를 같이 책임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20억 플러스 20억, 40억이 총 이자료가 아니라 총 20억인데 그중에 20억은 공동하여이니까 최태원 회장이 내도 되고 김 이사장이 내도 되고 또는 내부적으로 분담해서 내도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 분할 소송, 이혼 소송이잖아요. 거기에 위자료 20억이 그럼 먼저 결정됐고 오늘 판결은 그거와 비슷하게 액수를 맞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에 상응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나 불법 행위가 크다라는 점을 1심 가정법원 판사께서 인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정조 의무, 가정을 지킬 의무는 배우자가 훨씬 더 중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당사자 상대방보다는 보통은 이제 남편이나 아내한테 위자료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책정을 했다라는 법률상의 의미는 그와 상응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예. 그러니까 둘 사이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억이라는 굉장히 어마한 판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서 있었던 이 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 그리고 오늘 왔던 소송은 좀 같이 들어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이 1조 3,808억 원 있고 근데 동시에 위자료 20억 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동거인 상대 위자료 소송에서도 역시 위자료 20억.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20억과 아래 동거인 상대 위자료 20억.
이게 결국에는 같은 게 됐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20억을 모두 지급하면 나머지 채무자의 아. 채무는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오. 절대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20억을 갚으면 노소영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20억을 청구하지 못하는 결론이고요. 뭐 반대의 경우 최태원 회장에게 집행하지 않고 노소영 관장은 김영 이사장에게 20억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럼 40억입니까? 되는 거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같이 이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오늘 그러니까 노수영 관장이 앞서서 이혼 소송도 2심까지 승소했고요. 지금 위자료 소송, 이 동거인 상대랑 위자료 소송도 역시 승소를 한 건데 그러면 계속 승소한 상황인데 오늘 재판부의 판결 이유가 좀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나오는데 일단 여기 보면은 파탄의 경위 등등등 이런 거 경제 규모 따져서 이런 걸 참작을 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손정혜 변호사, 오늘 이렇게 판결한 이유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하시면 뭡니까? 일단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그 파장을 굉장히 재판부들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정조 의무의 책임과 타인의 부부관계에 개입해서 혼인 파탄, 그러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부분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20억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라는 점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판결 선고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자료를 증액한 사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혼외자의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부정행위 이외에 혼외자라는 자식을 출산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증액 사유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정행위 기간도 참작 요소인데 부정행위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라는 점, 그리고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제 행동으로 이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도 이야기가 됐고 또 이례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거든요. 보통은 이제 부정행위 판결에서 배우자한테 사과를 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위자료 증액 사유를 잘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이 재판에서 동거인 측은 뭐라고 또 항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항변을 했을 텐데 뭐라고 항변한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주장을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내가 최 회장을 만났을 때는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부부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이 가정이 깨진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도 너무 사이가 좋지 않아서 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미 깨진 상태에서 그 뒤의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부부의 공동의 관계에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미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소송 자체의 목적은 사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재산 분할에 유리한 어떤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경위로 이제 뭐 악플이라든가 인격 살인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이런 이야기에 앞서서 또 사과의 메시지는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과 그 가족들에게 오늘 이 재판 결과 나온 그렇습니다. 뒤에요. 사과한다라는 메시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지금 동거인의 반응이 오후에 이 재판 결과 나온 뒤에 나왔다는데 하단으로 좀 볼까요? 여기 보면은 노소영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미안하다. 사과 입장이 오늘 나왔군요. 하나 더 보죠. 법원에서 정한 의무 최선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잘 따르겠다라는 입장까지 좀 냈습니다.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오늘 선고가 나온 뒤에 양측의 반응, 목소리 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심리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씨는 이후 여아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근본 소송이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석 변호사, 항소를 안 한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거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거 1심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예. 내가 이제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파탄이 된 게 아니고 예. 이미 파탄 당신들이 났었다. 파탄돼 있었지 않냐. 예. 내가 만나서 교장은 그 후다. 예. 이런 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음. 제가 보기에 항소를 해봤자 그 주장은 이게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일단 뒤집어질 가능성이 약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실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0억을 누가 부담할까요? 보통 요즘 이게 그 피해가 20억이다. 예. 그러면 이게 각자 10억씩 청구를 하는 게 보통이에요. 예. 요즘은 연대로 잘 안 해요. 저는 재판 저도 많이 봤지만 여성한테 보통 5천만 원. 그럼 한 2, 3천 이게요. 또 이게 남자한테 뭐 재산분할 때 5천 예.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연대로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둘이가 이제 공동해서 연대로 20억 주면 저 여성분이 예. 동거인. 예, 김동건이 줄 일이 있을까요? 당연히 최태원 회장이 남자로서 주지 않을까요? 돈도 훨씬 많고. 따라서 이게 본인이 항소해봤자 실익이 없죠. 본인 돈이 20억 나가면 항소하죠. 근데 최태원 회장 돈이 20억 나가니까 항소할 실익이 없죠. 어차피 이혼 소송에 또 금액이 그 똑같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가도요. 제가 보기에 재산 분할은 깨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봐요. 5대5. 예. 근데 위자료는요. 큰 파기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예. 파기돼봤자 이게 몇 억 차입니다. 뭐 10억 깎으려 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소송인데.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희용 이사장 측에서 법원에 뭔가 요청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결 선고 방식 간결화, 그리고 뭐 비공개 뭐 이런 거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의 열람 복사 제한 요청.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판결문을 말하는 건데 의견서를 최근에 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삼성가의 이부진 이 사장 그 이혼 사건을 언급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손정희 변호사, 이게 판결문, 그러니까 오늘 나온 판결문에 열람 복사를 제해달라. 왜 그런 거고요? 이걸 법원이 받아줍니까? 받아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뭐 판결 선고도 공개가 되지만 가사 소송 같은 경우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것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판결문 열람 제한이나 비공개 제한 신청을 하는 것은 영업 비밀이 적혀 있는 판결문이거나 또는 뭐 성폭력 같은 범죄 피해자의 어떤 굉장히 보호될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판결문들은 열람 제한을 하고 예. 이렇게 지금 어떤 유명 연예인이나 누군가가 호기심으로 판결문을 열어보고 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 같은 경우는 내부 제한으로 열람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전례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삼성가 소송이라든가 뭐 예. 그 삼성 이부진 관련 사건에서도 열람 제한 조치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감안해서 열람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부진 사장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열람 제한을 했습니까 그때는? 네, 열람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올해 언급을 하면서 요청을 했다는 건데 손석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법원에서 좀 받아주는 사안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요청인 게 저 판결문 내부 열람 제한도 있고 아까 예. 간단하게 예. 선고 결과만 알리 선고하면 되지 예. 굳이 그걸 다 설명을 설명하면 하고 예. 기자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들 판결 선고는 게 공개로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러면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저 제안이 저 신청이 합리성이 있다 봐요. 굳이 뭐 이부진 그 예도 있지만 예. 그하고 이게 차별을 할 합리적 이유는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예. 남의 사생활에. 예. 근데 그게 또 관심 가지고 기자들 계속 그게 취재하는 또 유포가 있어요. 되고 그런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 같은 분들에게 매일 이혼 사건 누가 왜 하는지 계속 그것만 봐요.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갑자기 부인 얘기를 하시면서 예, 또 관심이 있는 아주머니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남의 사생활에 왜 관심을 가집니까? 법리적인 빼고는 저는 제안하는 게 맞다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원에서 아직 어떻게 결정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손정희 변호사께 지금 이 법원 오늘 판결 나오니까 나오는 또 설명 중에 뭐냐면은 위자료 가집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가집행이라니까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지만 미리 20억을 받아낸다? 이 뜻인 겁니까? 그러니까 재산권과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판결이 확정이 돼야 집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돈과 관련해서는 가집행으로 1심 선고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가집행이라는 건데요. 판결 확정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전 청구를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혼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 이후에 집행이 들어갈 수 있지만 위자료는 이미 성립된 채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항소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도 않아도 집행이 가능한데 일단은 항소심 사건이 선고돼도 아직까지 그 최태원 회장에 대한 20억은 집행이 들어온 것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노수현 관장 측에서 김영 이사장에게 집행하기 위해서 선행 판결이 먼저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근데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해서는 또 예.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들어오면 또 그걸 또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지 거죠. 신청해서 판결 확정 시까지 이것을 또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집행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가집행이 아니고요. 예. 항소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판결이 확정이 돼 버려요. 확정된. 그러면 본집행입니다. 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게 가집행인데 근데 오늘 그 여성이 항소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기간만 지나면 항소 포기하거나 항소 기한이 2주 있잖아요. 예. 그게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죠. 그럼 본집행하면 돼요. 그 동괴난 데는.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안 한다는 입장이 안 나왔으니까 한다는 그 전제에.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예, 그럼 집행이 될 수 본집행이 있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